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21세기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다룰 수 있을까요? AI가 이 영화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최예진 교수의 테드 영상을 간략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상위 랭킹으로 합격할 만큼 똑똑한 이 AI가 반면에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에서도 무작위적으로 실패하고 잘못된 대답을 내놓는 이 AI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주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덕이와 함께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올 여름 가장 화제작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아직도 화제이죠. 자, 이 영화는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핵폭탄 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긴박한 정세 속에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인류 멸망의 도구를 개발한 오펜하이머의 인간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21세기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다룰 수 있을까요? AI가 이 영화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는 AI 기술 앞에 놀라움과 또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자, AI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주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위험한 무기가 될까요? 워싱턴 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교수인 최예진 교수의 테드 영상을 간략히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AI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놀라울지만치 멍청한가 관련된 그런 제목인데요. 자, AI의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영상 원문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핵심만 그리고 관련돼서 각색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변호사 시험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챗GPT 3.5에서는 그래도 턱걸이 정도로 해서 합격했다고 하면 챗GPT 4에서는 상위 10%의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 입시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사진을 보고 그 맥락을 판단해서 유머스러운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맥락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는 AI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AI 모델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 몇 개의 기업에 독점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AI의 어떤 안전성과 어떤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연구기관들이 이런 모델을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의 어떤 방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엄청난 GPU나 CPU나 컴퓨팅 소비 능력 때문에 엄청난 탄소 배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엄청 많이 문제가 있죠. 최 교수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AI가 진정으로 인류에게 안전한 그런 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최 교수는 이 발표에서 본인이 했던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챗GPT4에게 프롬프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옷 5벌을 햇빛에 말리도록 놔뒀는데 완전히 마르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옷 30벌을 말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챗GPT4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3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라고 챗GPT가 답을 했다는 거죠. 아마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널린다고 한다들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5시간이겠죠. 잘못된 답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시험에 상위 랭킹으로 합격할 만큼 똑똑한 이 AI가 반면에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에서도 무작위적으로 실패하고 잘못된 대답을 내놓는 이 AI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입니다. 규모 낙관론자들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로 훈련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인간은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 1조 개의 단어를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계는 상식 그리고 사물과 현상에 대한 어떤 가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스케일업한 학습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구멍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닉 보스트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클럽을 최대한 만들어 봐 라고 하는 명령을 AI에게 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과연 이 A가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AI는 어쩌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벌목해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해야 될 항목들은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된다.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상식적인 과정들, 그런 원칙들을 지켜내 가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가야 되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안들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계속 한 층씩 쌓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점점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달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실제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문샷 띵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어쩌면 완벽히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최 교수의 주장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또 상식의 부족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원천적으로는 이 LMM, 이 인공지능 모델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반대로 인간의 학습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적합할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이런 LLM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AI도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를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상식 모델로 분할된 학습 모델로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 사회, 또 시각적 상식뿐만 아니라 정신, 규범, 도덕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거대한 상식 퍼즐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개별 조각들이 사실 어찌 보면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고 더 큰 차원에서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상식이라는 어떤 직물처럼 엮인다고 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지식체계의 모델로서 동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 교수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챗 GPT가 쏘아올린 거대 언어 모델,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AI의 개발 경쟁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경쟁의 상황들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정작 자신이 만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각을 했던 오펜하이머처럼 지금 우리는 이 AI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기술의 진보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의 과정에서 지난 5월 30일이죠. AI 안전센터 CAIS라고 하는 단체에서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성명서에 어떤 사람이 사인을 했냐면 제프리 힌턴, 샘 알트먼, 데미스 하사비스, 빌 게이츠 이런 등등 전 세계 AI 산업과 비즈니스와 또 학계를 대표하는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서명을 했는데요.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팬데믹 또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핵개발 상황과 꽤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요. 지금 현재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텀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I 선두 그룹들이 서로 먼저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하고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렸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면 좋겠는데 AI라고 하는 이 기술의 특성상 어떤 정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그게 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AI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선제적인 조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 교수의 테드 영상 꽤 의미가 있고요.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꼭 한번 들어서 본문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한글 자막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콩글리시처럼 말씀하셔서 꽤 듣기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고요. 너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본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